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200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해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빠, 저 역사 드라마는 언제 봐도 재미있어요. 지난번에는 왕이 둘레에 화려한 구슬이 달린 가마를 타고 나왔는데 오늘은 신하가 바퀴 달린 가마를 타고 있네요. 가마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그래, 지난번 왕이 타고 나왔던 건 연이라고 하고 방금 나온 그 가마는 초헌이라고 하지. 초헌은 바퀴가 하나 달려있다 보니 앉는 자리가 높아져서 관리의 위세를 나타내기는 좋았지만 좀 위험하기도 했어. 그래서 좁은 골목길을 갈 때는 처마에 이마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했지. 일반적으로 가마는 타는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는데 2마리의 말이 끄는 쌍가마의 경우 도성 안에서는 왕과 왕족만 탈 수 있었지.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드라마에서는 영의정이 탔던 가마에 바퀴가 없던데. 아, 4명이 메고 가던 평상처럼 생긴 그 가마 말이지? 그건 평교자란다. 덮개가 없어서 시원하게 다닐 수 있었지. 또한 그렇게 덮개 없는 가마 중엔 남여도 있었어. 평교자는 앉는 자리가 좀 넓었고 남여는 평교자보다 좁아서 앞뒤 2사람이 들거나 메고 다녔지. 그런 특징 때문에 좁은 들길이나 시골길도 쉽게 다닐 수 있었어. 게다가 의자처럼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고 발 디딤판까지 있어서 편리했단다. 아하, 그렇구나. 전원생활을 노래한 고전시가를 배울 때 남여 완보하야 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럼 남여는 바로 그것이겠네요. 2번.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나이 들고 현명한 스승이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금을 물컵에 털어넣게 하더니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그 물을 마셨습니다. 스승은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짭니다. 제자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 하더니 근처 큰 호숫가로 제자를 데리고 갔지요. 그러고는 소금을 쥔 제자의 손을 호숫물에 넣고 휘저었습니다. 잠시 뒤 스승은 호수의 물을 한 컵 떠서 제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소금 맛이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삶의 고통은 짠 소금물과 같아. 하지만 짠맛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지. 너는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느냐?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대부분 시험을 보면서 간밤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가물가물 떠오를 듯 하면서도 생각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때 기억한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는 현상을 망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망각 현상에 대해 에빙하우스는 실험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학습 직후에 망각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30분만 지나도 40% 이상을 망각하게 되며 1시간 후에는 55.8%, 24시간 후엔 66%, 48시간 후엔 72%나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학습 후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틀이면 거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학습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프를 보시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그래프는 기억의 정도를 의미하는 진보량과 공부한 시간을 의미하는 연습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점으로 상승하는 곡선 2가 보이죠? 이 곡선을 연습 곡선이라고 하는데 연습 시간이 많을수록 기억을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습 곡선에서 가지치듯 뻗은 곡선 ABCD는 연습 곡선의 각 분기점에서 더 이상 연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망각 곡선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A와 B의 망각 곡선은 급격히 하강하는 반면 C와 D는 완만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연습 시간에 따라 망각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습 시간이 적어 진보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망각률도 급격하지만 충분한 연습 시간을 통해 진보량이 많아지면 망각 곡선도 완만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 4번과 5번. 이번에는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 변호사님을 모시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2월 한 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죄의 유무에 관한 판결을 내리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량을 토의함으로써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죠. 네,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관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재판은 사법 전문가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주권자인 국민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법 측면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만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법률 해석과 적용의 전문가이지 모든 사실 판단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서가 재판에 반영되어 판결이 이루어지면 보다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배심원들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그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충분히 반영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지닌 의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사법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법 체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욕구나 요청이 표출된 것으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사법 질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